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보험가입 당시 분명 사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가족은 그 보험이 최소한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험사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고의적 사고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무조건 고의로 봐야 할까요? 사실 법적 기준과 판례는 보험사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우리가 어떤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약관과 법적 기준의 차이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의지로 일으킨 사고다, 즉 고의적 사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스스로 선택한 행위였으니 보험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죠. 하지만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단순히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를 넘어서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 자체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중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조현병, 조울증, 양극성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즉, 고의가 아니라 심실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본인이 한 행동이니까 고의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질환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다거나 마음이 불안하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판단력, 사고력, 그리고 현실을 인식하는 감각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데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렵고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고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인데요.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고는 고의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고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기분 저하가 아닙니다. 사람의 사고방식, 판단력, 심지어는 생존 본능까지 흐리게 만드는 심각한 의학적 질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두고 고의적인 선택이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이미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을 또 한 번 외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정신질환 심실상실로 사망한 경우 의료자문,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즉, 고의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 듭니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보면 사고가 벌어진 상황의 맥락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와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진료 기록, 치료 내역, 주치 소견, 의료자문 및 법률 검토 등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분쟁 중이라면 이선사 TV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